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좀 전에 따끈따끈하게 이 파월 의장의 인터뷰가 끝이 났습니다. 파월 의장이 나와서 좀 당초 성명서 나왔을 때는 주식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래도 막상 파월이 등장을 하니까 다시 좀 원상 복구가 된 듯한 모습도 지금 보여지고 있죠. 파월 의장 좀 어떻게 인터뷰를 했는지 우리가 그에 대해서 월가에서 가장 깊숙이 가장 핵심에 들어가 계시는 한인이죠. 윤재성 CIO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CIO님 먼저 한번 저희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재석입니다. 네, 오늘은 뉴욕에 계시죠? 예, 오늘은 뉴욕에 계시죠, 지금? 네. 예, 오피스에 있어요. 네. 항상 원래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계시다가 그래도 오늘은 뉴욕에서, 이건 미국에서 지금 현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셨는데, 오늘 FOMC 사실 저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 시청자님들도 그렇고 재미 별로 없었다, 재미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윤 음. CIO님은 어떻게 좀 전까지 보셨나요? 어떻게 전 졸 뻔했다고. 졸 뻔했어요, 진짜로. 시작하기 전엔 저희끼리 그렇게 말을 나눴었죠. 예, 아니, happens to be big lunch가 있었는데, 아, 점심이 큰 게 있었는데, 또 엄청 졸리더라고. 근데 네. 개인적으로 파월도 오늘 별로 정신이 없는지 아까 질문에 답하다가 맹했잖아, 자기도. 맞아요. 갑자기 중간에 그러면서 웃음도 약간 터져나오고 약간 예, 본인도 좀 오늘 그리고 말장난도 했고, 네네. 화이트하우스에 대해서. 네네. 약간 좀 파월이 고용이 좀 보장이 돼서 이제 확실히 트럼프가 본인을 안 자르겠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런 건지 음, 약간 좀 사실 성명서 상으로는 굉장히 긴장감이 높아진 것 같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음, 불확실성이 더 증가했다라고 얘기도 했었고 실업률 상승과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모두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음, 파월 의장은 등장해서 그래도 미국 경제 견조하다라고 이제 음. 얘기를 하면서 좀 안심을 시켜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음. 금리나 그러면 언제쯤 좀 할 수가 있을까요? 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벌써 오늘 미팅도 음,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를 월스트리트에서 아무것도 못 한다. 음, 그리고 그 답이 맞았고 그래서 정확히 예상대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식이 조금 긴장하다가 그냥 제자리로 회복한 거지 뭐 네, 어디 멀리 가진 않았죠. 그죠? 네, 떨어진 거 그냥 뭐라 그러나 오늘 마켓이 좀 기분 좋게 뜨다가 음, 트럼프가 그 중국이랑 니고시에이트 하기 전에 테러프를 좀 내려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해갖고 좀 기분이 안 좋았다가 그것도 회복했다가 벌써 아침에 한번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다가 파월 아, 그 기자회견 하기 조금 전에 내려갔다 또 회복하고 그렇죠. 근데 네, 그래 봤자 옆자리예요. 그죠? 네. 옆자리는 그냥 살짝 내려간 자리네. 지금 또 네게티브 되네. 약간 끝나고 나서 지금 또 S&P 또 네게티브 네, 갔어요. 그러니까 별로 방향을 못 잡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뭐야 이 랠리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내려갔다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스와이그 뭐 모멘텀 퍼스트인가 뭐 이런 인덱스가 있는데 네, 월 2차 전쟁 후로 16번 이렇게 내려갔다가 굉장히 힘있게 올라올 경우는 6개월, 12개월 후 주식이 많이 떠 있을 거라. 음, 그래서 테크니션 모멘텀 트레이더 분들은 이게 굉장히 bullish 컬이다. 어, 그리고 많은 매크로 뭐 저같이 매크로 저보다 엄청 유명한 매크로 하시는 분이 TV에 나와서 아, 이거는 bear market rally인 것 같다. 왜냐?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주식이 서포트 해주면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encourage 하는 거라서 한 번 더 깨줘야 된다. 한 번 더 깨져야 내려가야 된다. 음, 그래서 그 5천 레벨까지 그 이상 더 밑으로 내려가야지 해결이 된다. 음,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도 좀 베어리시한 뷰를 갖고 있어요. 베어리시라는 게 음, 이게 bear market rally라서 리세션이 가고 안 가고 뭐 이런 거보다도 이게 그 트레이딩 레인지에서 위쪽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좋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게요. 아, 저는 미국 주식이 12월 달 작년 말부터 좀 비싸다고 생각해서 피하고, 뭐 중국도 사고, 일본도 사고, 미국은 많이 줄였었어요. 그죠? 브로커 주식. 그리고 그러셨죠. 제가 트레이딩 하는 어카운트, 그거는 제가 잠깐 뭐 1년, 1년,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뭘 사고 팔고 하는 어카운트는 막 깨질 때 샀다가 막 팔고 그래서
지금은 거짐다 현찰 가 있어요. 음, 그게 할 게 없어. 뭘 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금 말. 현재까지 보셨을 때 지금 장 앞으로 전망을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윤시아 의원님께서는 약간 조금 그래도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좀 맞아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어, 높다라고 이제 보시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래서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왜냐면 주셨고, 목적이 뭔지가 중요한 게 그 회사 또는 벤치마크가 있으니까 네, 너무 베리시하게 잡아놓기도 좀 안타까운 게 그래서 포지셔닝을 좀 안전한 주식들로 갖다 놨는데 네,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내가 택티컬한 거는 벤치마크이 0이에요. 그러니까 캐시예요. 마니마켓 펀드를 비트해야 되잖아.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막 뭐를 주식 크게 갖고 싶은 생각도 없고 채권도 마찬가지인 게 참 음, 애매한데 딱 가 있는 게 네, 한 채권 이자가 뭐 10년 그러니까 TLT를 사면은 이게 20년 30년이지만 한 뭐 30년 채권이 한 5% 정도는 가져야지 이제는 조금씩 사도 되겠다는 생각이지 그러면은 뭐 10년이 한 4.7 뭐 이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면 커브가 지금 스티프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음, 30년이 더 올라가 있어요. 네, 이러는 상황에서 지금 애매해요. 여기서 괜히 샀다가 리세션이 안 오고 그러니까 경제가 그냥 꾸역꾸역 뭐한 1.5에서 2%막 GDP로 이제 잘 가기 시작하면은 이자는 long term 그러니까 10년 30년 올라가요. 이래서 음, 걱정되고 페드는 제가 보기에는 다음에도 못 올릴 확률이 높고 한 음, 7월쯤인 하여튼 그 다음 미팅 그 네, 7월일 거예요. 8월인가? 그때나 내릴, 7월 말 8월 초일 건데 그때나 내릴까? 음, 7월 말일 거야. 그때나 내릴까? 그러고 있어요. 시아연님께서 보셨을 때는 7월 30일이죠. 네. 네, 다음 복잡. 6월 18일 FOMC에서도 아마 동결이 음, 유력할 것으로 네, 보여지고, 그리고 이 7월 말 때 한 번 정도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네, 이렇게 지금 보신다는 말씀을 방금 해주셨고요. 네. 연말까지 보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후에 원래 점도상에서는 올해 두 번 예상을 했었잖아요. 네, 두 이제 한 번에서 번, 네 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투자가들이. 네. 이 네, 7월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인하도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게 베이스가 forward curve가 두 번에서 막 네 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네, 네 번은 당연히 리세션 레벨까지 간 거고 그렇겠죠. 심한 리세션은 안 보고 그러니까 리세션이 보통 뭐가 깨져서 막 안 좋게 가는데 그거는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만든 리세션이잖아. 미국 대통령이 만든 리세션인데 그러니까 경제를 너무 둔화시켜 갖고 테크니컬하게 잠깐 가는 건지 원 쿼터 네게티브 갔다 회복할 건지 음, 좀 안 좋게 growth가 진짜 둔화돼서 0 뭐 살짝 네게티브로 계속 꾸역꾸역 갈 건지 이걸 고민하는 거지 아직은 뭐라 그러나 뭐가 심하게 깨져서 그거를 다 고치려면은 한 6개월 1년 막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생기는 거는 지금은 예상을 안 해요 아무도. 음, 하지만 리세션이라는 게 한번 오면은 회사가 막 뭐야 그 profit margin 이익을 지키려고 직원을 자르고 막 이러면은 이걸 네게티브 스파이럴이라 그러잖아요. 안 좋은 일이 더 안 좋은 일을 만드는 거. 음, 그런 것도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안 좋은 걸 예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자연스럽게 경기 전망을 한번 해주셨는데, 음, 물론 뭐 정리하고 하면 그게 또 소비 침체로 이어지고 이렇게 연쇄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음,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음, 주된 이제 월가의 음, 시각이 그런 것 같다라고 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아이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이제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심하게 리세션이 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지금 현재는 보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현재를 보는 거는 그건 방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제가 현재를 보는 거는 어떻게 봐도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음, 리세션보다도. 근데 음, 스태그플레이션이 이 경우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뭐 3% 5% 붙잡고 가고 그리고 저는 옛날부터 3% 밑으로는 예상하지 말아라. 3년, 5년, 10년 미국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갈 것 같다. 그때만 해도 트럼프 타리프 전부터 디글로벌라이제이션, 매니팩처링을 미국으로 갖고 온다는 거는 이렇게 심하게 트럼프가 그냥 한 번에 다 고칠 생각은 예상은 안 했지만
그게 미국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음, 코비드 때부터. 음, 음, 중국이 지금 이 방향으로 계속 가면은 그 코비드 때 파마스유티컬 약 같은 게 90%가 인도 아니면 중국에서 만든데 그때 미국이 이 물건들이 필요할 때 그 나라들이 우리가 먼저 뭐 이렇게 말하니까 깜짝 놀랐고 그래서 그러고 지금 보니까 뭐 쉽빌딩 뭐 이런 것도 중국이 일본이 한국한테 뺏기던 한국이 지금 중국한테 뺏기고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것도 돌아와야 된다는 건 믿어요. 저도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거 믿고 왜냐 앞으로 뭐 전쟁도 예상하는 상황인데 뭐 중국이랑 전쟁하는데 90%의 배들을 중국이 만들고 자동차도 중국이 만들고 별의별 걸 중국이 다 만들면은 중국이 미국한테 기름이 묶여 있듯이 뭐 사우디랑 미국한테 미국이 그렇게 막 제품을 다 딴 나라한테 묶여 있으면 안 돼서 갖고 오는 건 맞는데 이렇게까지 갈지 몰랐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3% 위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3에서 5%까지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길게 음, 당장 잠깐 뭐 가격 올라가는 거 빼고. 음,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뭐 만들기 시작하면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길게 높아질 수밖에 없죠. 아하, 레이버 인건비가 제일 무서운 인플레이션이에요. 음, 그거는 몇 년째 계속 올라가요. 음. 가격이 한 번 올리면은 뭐 두 번 올릴 확률도 있지만 뭐 열 번 올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인건비는 계속 더 달라 그러면 끝이 없어요. 지금 시아이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관세 이런 영향은 일시적이고 당연히 이게 일시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이 또 지지자들이 원했던 대로 또 미국의 제조업이 실제로 많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 그렇게 될 경우엔 이 인건비 이 부분이 이제 걱정을 하게 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3에서 5%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관세를 제외하고 이런 혼란성을 제외하더라도 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지금 봤을 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 확률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 질문도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 마음만 바꾸면은 음, 그러니까 빨리 바꿔야 돼요. 근데 너무 오래 끌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시간이 중요해요. 근데 금방 지금 뭐 마음을 바꾸고 중국이랑 말이 잘 돼서 그래 중국이랑 말이 잘 됐어. 이거 중국 테러프를 전혀 없앨 수는 없지만 지금 뭐 125%인가 뭐 어디서 25%, 10% 이렇게 내린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이 문제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은 불경기 확률이 쭉 줄어들죠. 음, 하지만 오늘 뭐 또 트럼프가 또 무슨 기운을 찾았는지 나는 니고시에이트 그 중국이 우리한테 타리프 안 내리면 안 한다. 주말에 얘기하기 시작한다 그러더니 네. 그리고 중국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준비성이 더 높으니까 음, 이제 마켓이 안 좋고 그러면 어떻게 마켓을 지켜줄까? 근데 음, 중국도 답이 없어요. 미국이랑 이렇게 싸우면 서로 다 양쪽 컨슈머들이 지는 거지. 음, 그래서 답이 없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뭐 어떻게 말하는가. 앞으로 3년, 5년 그림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중심인데 어떻게 봐도 그게 3%에서 5%면 다행이고 더 심할 수도 있고 그게 좀 고민이 되고 음, 이건 제가 책에도 쓴 얘기예요. 음, 다음 3년, 10년 길게 봐서 음, 그냥 미국은 그냥 밸런스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60, 채권 40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어? 사람들이 투자가들이 근데 저는 다음 10년은 주식 채권만이 아니라 커머디티를 포함해라. 그렇게 음, 썼어요. 책에 2년 전에. 근데 이게 그 그림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카마르리가 앞으로 포함돼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죠. 음, 지금은 카마르리 가격이 내려갈 수 있고 그 기름도 내려갔고 기름은 딱 내려가는 이유가 사우디가 그렇죠. 마켓 쉐어 컨트롤하고 내려가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all commodity가 앞으로 희망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렇게 economic regime이라 그러는데 이게 바뀌면은 마켓이 혼란스러워요. 그러다가 좋은 가격에 사는 게 중요하니까
리세션이 오든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주식이나 커머디티랑 가격이 많이 싸지면은 뭐를 모아야 되냐? 네. 그냥 택 주식만 사면 안 돼요. 음, 아예 거꾸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2000년에서 2010년 이때 같이 음, growth가 둔화되는 그 경제가 좀 별로 재미없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음, 그럴 때는 아, 택 주식보다 디비덴드 페이어, 퀄리티 컴퍼니 뭐 이런 거를 중심에서 해야 돼. 그래서 2000년에서 2010년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아, 2000년에서 2010년 한마디로 얘기해서 약간 좀 그렇게 큰 폭의 변화가 없었던 시절 그렇죠. 가치주들, 성장주들보다는 네, 가치주들이 더 이제 맞아요. 주목을 받았던 그 시절. 그때도 택 버블이 터져갖고 택이 네. 너무 막 매력적으로 가다가 밸류에이션이 그때는 막 안 좋은 택들이 많았고 지금은 택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 그렇게 막 심하게 깨진다는 게 아니라 음. 그냥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과거처럼 그 재미는 없을 것 음, 같고 오히려 꾸준하게 그냥 네. 가치주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질문 하나 또 주셨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테슬라 좀 어떻게 보세요? 라고 이제 한번 또 질문 주셨어요. 테크 얘기가 나온 아, 김에 약간 이건 좀 그분, 테슬라는 다를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좀 어떻게 예. 보세요? 그분이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밸류에이션 때문에 그렇죠. 테슬라를 별로 안 좋아했고, 그렇죠. 그쵸. 그리고 많이 지금도, 낮아졌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예 그, 일론 머스크가 더제 갖고 이 사람 똑똑하다, 너무너무 똑똑하네. 근데 이제는 거꾸로 됐잖아요. 좀, politician하고 너무 머리 싸움하다 나와서 그런 테슬라에 관심을 너무 빼서 그런지 음, 이제는 막 누구지? 메이어? 유명한 테슬라 포캐스터 분이 그러잖아. 빨리 더지 그만두고 돌아와서 회사 지켜라. 음, 그리고 이제 회사의 입장에서 볼 멤버들이 CEO를 새로 뽑아라. 네가 이거 오래 안 할 관심이 없어지면. 그래서 테슬라는 이렇게 말할게요. 드디어 중국 애들한테 자동차 이런 거는 그냥 뭐야 중국 애들이에요.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차를 테슬라보다 더 잘 만든다고 남미 이런 데 가면은 테슬라가 마켓쉐어를 많이 뺏겼어요. 하지만 그렇죠. 테슬라는 희망적인 게 그거죠. driverless car. 음, 그렇죠? 레벨 5라 그러는 게 뭐 진짜로 사람 참견 없이 어디로 가고 싶다고만 말하면 갈 수 있는 거 이런 쪽으로 아니면은 그 음, 택시, 로봇 택시 이런 게 잘 되면은 희망을 다시 찾지만 그냥 지금 당장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당장은. 근데 뭐 어떻게 말하지? Never rule him out. 무슨 큰 변경이 필요하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음, 볼 때까지 주식이 얼마나 잘 갈지 모르겠어요. 음. Anyway, 테슬라는 미안해. 뭐 일단은 네. 아, 뽀뽀님께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뭐 윤재성 CIO님 너무 어려워요. 강의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아, 했다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참고 더 쉽게 이해해 볼게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죄송해요. CIO님 내공이 워낙 있으셔서 더 그러실 수 예. 있어요. 제가 한번 최대한 더 정리를 해서 아, 말씀드려 볼게요. 네. 오케이. 테슬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윤 CIO님이 뭐 좋은 많이 긍정적으로 보시진 않았었으니 다만 지금 뭐 지금으로서도 여러 가지 중국이라든지 뭐 남미 같은 곳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델들이 이제 많이 나온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이 갖고 있는 AI 기술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걸어볼 필요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주셨고요. 음, 뭐 이제 윤시아님은 매크로 전문이시니까 뭐 이제 그거에 음, 대해서 이 정도로 하고 테슬라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음. 이제 환율 얘기를 사실 좀 안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환율이 여러 가지로 좀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질문도 많이 주셨습니다. 이 대만 달러 최근에 사실 좀 며칠 전부터 아, 이슈였잖아요. 이 대만 음, 달러 발로 시작해서 이제 아시아의 이 원화들이 원화도 그렇고 많이 좀 음. 올라오고 있는데 요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고 또 이게 미국의 시장에는 또 어떻게 좀 반응을 하게 될 건지 요 음. 한번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짧게 보면은 짧게 본다는 게 3개월, 6개월, 1년 보면은 달러는 약세밖에 안 보여요. 트럼프도 그걸 원하고 음, 그래서 달러는 연말부터 벌써 안 좋게 보고 있어요. 달러. 그래서 저는 제일 크게 갖고 가 있는 게 음, Japanese yen. 150대부터
YCL ETF, 이게 Japanese Yen 2X예요. 레버리지 안 좋아하지만 환율은 너무 많이 안 움직이니까 레버리지 안 하면 진짜 너무 안 움직여요. 그래서 그게 제일 제가 크게 갖고 있는 게 YCL ETF예요. 음, 그거는 꽤 많이 갖고 있네. 진짜 생각해 보니까 주식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옌이 드디어 음, 135를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고 음, 있고요. 그래서 음, 짧게 보면은 아시아 환율이 계속 세질 것 같고, 음, 아, 길게 보면, 근데 이거는 뭐 5년, 10년 길게 보면은 한국이랑 일본은 답이 없어요. 그죠? 200대 1, 옌이 200대 1, 한국 환율은 그거랑 10대 1로 계산하면 2000대 1 그 방향이겠죠? 음. 음.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뭐 일단은 아시아 환율은 일단 올라갈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 근데 또 아시아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이제 그러면 미국에서 자금이 좀 나오게 될 단기적으로 좀 상황이 그렇죠. 발생을 하게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투자자 미장에 많이 또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또 리스크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럴 것도 근데 같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미국 환율이 약해지는 거에 깜짝 놀라는데 뭐 그렇죠. 몇 최근에 년째 세지다가 네, 생각해 보면은 작년, 재작년 아시아를 돌아다니든 뭐 중동을 돌아다니든 어디를 돌아다니든 다 미국 주식밖에 얘기 안 해요. 그죠? 그것도 미국 택 중심으로. 그럼 네, 전 세계 리테일 분들이 다 미국으로 왔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음, 지금은 아, 예, 경제가 둔화되고 그러면은 미국 주식이 막 PE, 프라이스 어닝이 막 22, 23 막 이랬는데 네, 빈타르 인덱스가 이게 빠질 수밖에 없죠. 너무 비싸니까. 음, 뭐 트럼프 때문에 엑셉셔널리즘이 없어졌다 뭐 이렇게 다 트럼프한테 탓을 하는데 음, 그건 아니죠. 음, 너무 막 뭐라 그러지? 2000년도에도 비슷한 말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이거는 새로운 세계다. 음, traditional valuation 다 버리고 음, 어? 새로운 세계라서 더 비싸게 주식이 비싸도 상관없다. 계속 살아. 그러다 와장창 깨졌는데 네, 작년에도 그 얘기를 하시는 스트래티지스트 분들이 있었어요. 어? 음, 그 옛날에는 미국 주식이 네, 리세션 때는 14, PE가 14, 비싸봤자 19, 20 충분히 그 레인지인데 네, 작년 말부터 20에서 25 그게 미국이다. 이제 미국은 익셉셔널한 나라다. 음, 그러다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솔직히 지금 earnings가 조금씩 안 좋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current P가 20이에요. 네, 20 살짝 윈가 21인가 이럴 거예요. 네, forward 말고 current P. 그래서 forward earnings가 만약 0, growth가 0이라고 생각하면은 네, forward P가 0, 똑같은 거예요. current P랑. 이러면 미국 주식은 지금 많이 비싼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음. 상황에서 보면 미국 주식은 아직도 사실 조금 높은 지점에 있는 것 같다라고 네. 변해를 주신 거고, 음. 그러면 이제 에너지 섹터 쪽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시청자 질문도 좀 전에 나왔는데, 아, 에너지, 에너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좀, 저는 네, 길게 봐서 3년, 5년 길게 봐서 커머디티를 모을 거지만 지금 당장은 네, 지금 계속 지금 당장이랑 3년 후 얘기를 하는데 당장은 굉장히 위험스럽게 보고 있어요. 네, 그 미국 기름이 therefore 기름 만드는 주식들이 네, 안 좋게 보여요. 당장은 음, 그래 조심스럽게 보이지만 싸지면은 뭐 내가 버팀이 어딘지 어떻게 모르지만 모으기 시작해야 되겠죠. 근데 음, 언제쯤 모아야 되나? 하루 이- 지금 경제 둔화돼 갖고 막 겁먹어서 막 팔기 시작하면 기름값이 50까지도 갈 것 같은데 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막 기름 주식을 살 거예요. 음, 리세션이 오면은 더 싸지겠지만. 그렇,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리테일 개미분들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미국 개미분들도 계속 미국 주식을 사고 있어요. 음, 13년 동안 주식이 바이더 딥 해야 되고 지금도 바이더 딥이 보였잖아. 그죠? 네, 4월 달 쫙 깨졌다 회복해서 지금 사고 계시고 헤지 펀드 분들은 팔고 있어요. 음, 어? 지금은 조심스러울 때라고 이 기회에 팔자. 음.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지금 당장은 뭐를 굳이 사고 싶어도 참는 게 나아요. 참는 것도 이기는 거다. 그죠? 되게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 하나 해주시는 것 같은데, 참는 것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 지금, 얘기는 책에도 썼어요. 네, 지금 또 봤을 때,
네, 일정에도 써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사실 사고 있는 분들을 이제 개인들만 주로 사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맞아요. 피아연님 포함해서 본인은 지금 아직까지도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섹터든 딱히 뚜렷하게 좋은 건 보이진 않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에너지를 포함해서 커머디티 쪽은 계속 괜찮게 앞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아, 이렇게 말할게요. 지금은 조심스럽게 서 있지만 네. 이 마켓이 안 좋은 방향으로 꺼지면은 뭐를 사야 되냐를 더 고민해야 안 되는데, 좋아진다면 네. 그죠? 안 좋아진다면 그냥 택을 사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봐요. 무슨 뜻이냐? 다음 3년, 5년 길게 보면은 이게 2000년에서 2010년 그때 같은 상황이 되면은 왜 무슨 뜻이냐? growth. 어? growth가 좀 낮고 음, positive지만 좀 낮고 이 옆자리로 가면은 주식은 그 막 쭉쭉쭉 올라가는 것보다 옆자리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확률이 높아요. 음,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3에서 5% 유지되는 매년마다 이렇게 되면은 뭐를 사야 되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이 갈 때는 현찰 갖고 있는 게 최악이에요. 음. 근데 지금 당장 그렇다고 커머디티 뭐 바로 이런 사라라고 하기엔 지금 사면은 불경기가 만약 생기면 와장창 제일 많이 깨지는 게 커머디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음, 뭐가 깨지든 싸지는 기회가 오면은 음, 뭐를 사야 되냐가 제일 중요한데 네. 앞으로 3년, 5년 내가 보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고 음, 나한테 마켓이 기회를 주면은 뭐를 사실 건지를 지금 생각해보고 기다리셔야 되죠. 미리 이게 준비를 해야 중요한 된다. 그때예요. 제가 음, 보기에는. 지금이 그 준비를 할 근데 때다. 음, 제가 지금 또 혼란스러운 말을 던질 텐데 어, 이 테크니션 분들 말로는 지금이 브레이크아웃이 올 거다. 음, 어? 이게 버텀이었다. 찍었다. 그런 예, 분들이 테크니션 모멘텀 트레이더들은 그런 말을 해요. 어제 아침도 그렇죠. 어떤 모멘텀 하는 스트래티지스랑 얘기했더니 지금 뭐 사야 다 된다. 스와이 무슨 모멘텀 인덱스 뭐 네. 2차 전쟁 후로 16번밖에 이런 상황이 없었는데 매번마다 6개월, 1년 후에는 주식이 많이 올라가 있다. 그리고 저도 연말까지는 이게 해결이 되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트럼프가 타리프도 어느 정도 포기하든 해결을 하고 음, 텍스 컷 연기를 해주는 거 제가 보기엔 될 거고 음, 데트 실링 이슈가 이제 일어날 건데 한 7, 8월쯤에 뭐 이런 게 다 해결이 되고 마켓이 클래리티 확신이 되면은 연말까지는 다시 회복할 확률이 적당히는 있어요. 그거를 저도 지키고 가는데 그 믿음을 음, 지금부터 8월까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지금 그냥 바이더티 파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거 조금은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건 아직까지 아셔야 돼요. 위험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좀 높죠. 보여지고 기회. 그때가 이제 딥이 되면 근데 그때 이제 만약에 선택해야 될 후보 중에 하나로 테크를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는다. 지금 상황에선 오히려 모은다면 중장기적으로 보고 모은다면 3년에서 5년을 걸쳐서 봤을 때 모은다면 커머디티 쪽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 커머디티 약간 포함해서 네, 집, 포함해서 주택, 네, 어? 주택 같은 뭐. 그런 가치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포함해서 또 채팅창에 질문 나온 게 그러면 다시 또 이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금은요?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 그러면 전 좋게 보지만 네. 너무 비싸서 음, 테크니컬 블로우 그 좀 한번 커렉션이 올 것 같아서 팔았는데 음, 그래도 계속 리테일 이것도 리테일들이 아 제가 3천 좀 넘어서 3천에서 팔았지만 3천 좀 넘어서 리포트가 나온 게 네. 진짜 지금은 이제 다 센트럴 뱅크 분들은 많이 사서 좀 쉬고 있는데 리테일 분들이 계속 들어와서 산다. 그래서 음, 이게 3,400까지 갔다가 뭐 3,200 찍고 옆자리를 머물고 있는데 음, 저는 2,800 뭐 이 정도는 내려와야지 사지. 음. 이 가격에 굳이 지금 쫓아다니면서 금을 사야 되냐. 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저 같은 이제 소시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에서 금이 2,800을 또 가면 살 수 있을까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아니 네, 나도 이게 제일 재밌는 게 네, 누굴 탓하는 게 아니라 저번에 그 사람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네, 저번에 이게 막 내려갈 때 제가 5,500에서 5,300에 한 번 더 사고 5,100에 한 번 더 사고 5,000 밑으로 갔을 때 한 번 더 사고 세 번 이렇게 샀는데 나한테 왜 미리 사냐고 지금부터 한 10번 나눠서 사래. 그래서 내가
10번 나눠서 뭘 사냐고. 음, 첫째, 3번 나눠서 하는 것도 쪼잔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음, 대담한 사람들한테는. 그러고서 지금 올라갈 때 팔고 이래서, 근데 이게 문제예요. 그죠? 막 깨질 때, 네. 그때 조금씩 이렇게 사기 시작해야지. 그 음, 바닥을 치고 있는데 나보러, 10번 더 나눠서 사라 그러는 사람이 있었어. 음, 하여튼, 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때 나는 TBF도 샀어요. 저는 인플레이션이 리세션보다 먼저 온다 그래서 샀는데 그 운이 좋았어. 내가 맞은 것보다. 왜냐? 이자가 쭉쭉 올라간 이유는 헤지 펀드들이 너무 많은 채권을 사고 그걸 다 팔았어야 돼. 그죠? Sell everything이었어. 그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봐서 2,800 만약 3,400에서 2,800 간다는 저는 그 기대를 하지만 금 충분히 가격이. 갈 확률이 낮죠. 좀 낮은 편이죠. 네. 하지만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아. 3개월, 6개월 안에. 어, 하지만 그게 만약 거기 가면은 당연히 겁먹고 안 사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지만 이제 시아인이 말씀해 주신 거는 그 한 반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이제 나눠서 이제 그렇게 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에 걸쳐서 금이 한번 조정이 온다면 그 타이밍을 좀 각자의 기준대로 가져가면서 분할 매수를 해보는 것도 그- 괜찮은 길게 봤을 땐 그죠.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그죠. 커머디티를 넷으로 나누면 네, 기름, 네, 기름, precious metal, 금 포함한 거, 네, basic metal, copper, steel, 이런 거, 알루미늄, 우리 뭐 그리고 알루미늄 이런 거, agriculture, 네, 먹는 음식. 음, 이렇게 네 넷으로 가지, 나눠서 음, 봐요. 그리고 그리고 네, stagflation 확률이 제일 높아요. 리세션보다도. 네, 음? 그거는 만약에 리세션 오면 나오면서 뭐 stagflation이 계속 유지될 건데 무슨 뜻이냐? 인플레이션이 유지될 거예요. 이렇게 돼 growth는 좀 낮고 생각보다 길게. 왜냐하면 미국으로 다 매니팩처링 갖고 그러면 별로 이렇게 growth가 높진 않고 인건비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올라갈 건데 미국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70년대에서 80년대 그때를 봐야 돼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고객들한테 그 cost, 어? 회사들이 그 cost를 pass through, 어, 어, 뭔가를,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회사들 사야 되는데 그런 회사를 보면은 보통 서비스 회사들이었어요. 네, 그때는 택 회사들이 많지 않아 갖고 네, 택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별을 하면 안 되지만 소프트웨어 컴퍼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 어? 음, 아무리 불경기라도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클라우드든 그 데스크톱 프로덕트들이든 사야 되잖아. 그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핵이냐 아니냐 구별하는 것보다 섹터로 구별해서 음, 서비스 섹터 뭐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고 음, 인더스트리얼 매니팩처링 미국에 돌아오니까 괜찮을 것 같고 커머디티 괜찮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더 길게 생각하지만 뭐 오늘 어떻게 뭐 3년을 왜 걱정해가 아니라 음,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바뀌는 건지는 조금씩 생각하고 음. 지금부터 뭐를 모아야 되는지 아, 생각을 해야죠. 앞으로의 한 3개월 정도까지, 이 8월까지 혼란한 시기가 이어질 때까지의 그걸 음. 생각해 나가는 기간이 될 것 같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네. 주신 거고요. 그 사실 저희 연초 인터뷰 때는 이 중국 테크 기업들에 대해 그때 당시에는 또 그 시점에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실제로 많이 중국 기업들이 그 당시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상황이 이제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맞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저는 커머니티를 이제 좀 다행히 이것도 화제가 운이 변했죠. 좋았는데, 네네. 리버레이션 데이 날 전에 많이 떴어요. 그죠? K-웹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중국 뭐 large cap, small cap 다 샀지만 mid cap, 아, 행생 인덱스도 샀고, 음, K-웹, KWEB 음, 그게 제일 베이타가 이게 막 혼란이 제일 많은 ETF인데 그게 뭐냐? 중국 인터넷 회사들이에요. 중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바이두, 텐센 뭐 이런 회사들인데 몇 번 말씀해 주셨죠. 네. 그쵸. 그거를 왜 좋아했냐? 중국이 그 뭐야 앞으로 미국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줄나 아마존 클라우드가 이익 볼 중국한테 이익 볼 수가 없어요. 중국은 중국의 클라우드 회사들이 이익을 봐야 되는데 그 회사들이 K-웹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음, 그죠? 근데 다행히도 그게 엄청 떴어요. 그죠? 뭐 한 30% 떴나? 바닥에서. 그렇군요. 그래서
뭐 엄청은 아니지만 많이 떴어요. ETF 치고는 많이 떴죠. 그래서 반 팔았다가 나머지 반은 그 막 깨질 때 더 사고 팔고 뭐 이러면서 정리했어요. 음, 아, 그래서 지금은 0이에요. 음, 좀 두고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음, 깨질 때 사다가 회복할 때 팔아갖고 음, 다 엑시트했어요. 음. 지금 현재 CIO님께서는 중국은 이제 중국 중국, 테크 일본 다 없어요. 중국 싫어서 테크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마켓이 막 깨질 때 샀더니 올라갈 땐 팔아야지 하고 팔다 보니까 다 팔아버린 거예요. 네, 거짓말. 제가 갖고 있는 거 지금은 막 natural gas, 뭐 엑스포트 중심으로 회사 뭐 이런 거. 음, 미국의 파워 그리드가 안 좋아 갖고 그거에 혜택을 받을 회사. Infrastructure on 미국의 파워 서플라이 음, 뭐 이런 거. 그런 것만 남아 있고요. 네. 수출 수입에 대해서 지장받는 뭐 이런 회사들은 없어요. 음. 오늘 윤재영 CIO님께서 뭐 여러 번 말씀해줬고 이제 결론적으로 주제를 딱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까 음.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다리는 게 때로는 이기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전 전체적인 이 인터뷰의 결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 투자가분들은 네, right, 개인 투자가분들은 네, right.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향후에 그러면 이제 어느 시점부터가 좀 이제 변곡점이 될 수, 이제 기다리지 말아야 될 타이밍이라고 우리가 한번 미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어떤 데이터들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발표가 있거나 그럴 때 이제 그때쯤이 이제 아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때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끝으로 한번 저는 예상을 안 하지만 트럼프가 진짜 어, 오늘도 지금 우리 인터뷰하는 동안 무슨 헤드라인이 떴는데 네 맞아요. 칩 회사들 뭐 이런 거 좀 이게 타리프를 좀 이렇게 덜 한다 뭐 이런 말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읽어봐야 돼요. 무슨 네네. 말인지. 그것 때문에 지수가 좀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좀 떴네. 네, 뭐 많이 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스닥이 지금 계속 네게티브였다 파지티브 됐네. 네 근데 뭐 그렇죠. 이런 것도 뭐 잠깐 떴다 내려갔다 하니까 한마디 오늘 아침에 이상 그 뭐야 중국이랑 니고시에이트 할 때 안 한다. 그쪽이 테러스 안 내리면 이래서 주식이 꺼졌다가 지금은 또 이 말해 갖고 오르고 네, 이거를 쫓아다닌다고 난 쫓아다니기 싫어요. 좀 확실하게 뭐가 해결되고 요번 주말에 아시아 나라들하고 파지티브 뉴스가 온다 해서 주식이 좀 뜨겠죠. 근데 네, 난 그것도 아니 인도, 한국, 뭐 일본, 뭐 좀 이렇게 비엔나 뭐 이런 미국한테 할 수 없이 물려 있는 나라들이잖아. 엑스포트를 많이 하니까 네. 그런 나라 이겨봤자 뭐 얼마큼 대단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엔 중국이랑 유럽이랑 합의를 해야 돼요. 음, 음, 그 그게 중요하죠. 그 그 부분이 아시아 나라들은 미국한테 묶여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죠? 어차피 네, 묶여 있는 음. 나라라서 나머지 협상 그렇게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네. 결국엔 이제 중국과 이걸 봐야 될 것 음. 같고요. 이 음. 지금 그런 게 좋은 뉴스고 네, 나쁜 뉴스는 지금 soft data가 너무 나쁘거든요. soft data라는 게 hard data, soft data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hard data는 진짜 막 labor report 뭐 이런 게 나오는 거 네. 진짜. 근데 그건 좀 delayed 늦게 나오잖아요. 몇 뭐 개월 후까지. 실업률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네. 고용 지표 같은 거 나오는 것, 그렇죠. 근데 soft data는 어마어마하게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이제 음. 가벼운, 이제 부드러운 소프트 데이터들, 우리식 네. 표현으로 하면은 소프트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죠.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파월 그래서 의장은 이 음. 소프트 데이터가 아니라 이 하드 데이터들 실제로 나온 그것만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할 수 얘기를 하면 없어요. 그렇게밖에 못해요. 페드는. 그렇죠. 걔네 그게 페드 너희들 바보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hard data가 soft data를 따라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네. 꼭 따라가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자꾸 상황을 변경시키니까. 음, 코비드 때가 아예 쉬웠지. 네. 백신 하면 기다리고 있고. 음, 그렇지만 지금은 사람이 말 한마디로 오늘도 두 번이나 말 한마디로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네. 어? 트럼프가 마음만 바꿔주면 우리는 다시 다 어? 확 좋, 올라가죠. 네,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지금도 오늘 그 사례인 것 같은데 지금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 바이든 정부에서
만들었던 반도체 규제, 예컨대 음, 뭐 GPU의 수입을 전체 총량을 제한했던 거 그런 거 있지 않았었습니까? 뭐 음, 3년간 GPU 총량 확장 뭐 몇 프로 제한 이런 음, 것들을 철회를 할 거다. 트럼프가 이제 철회를 할 거다라고 이제 보도가 음, 나와서 그것 때문에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블룸버그 보도로 나왔는데 물론 이게 확실한 건지 아닌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음, 이런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뉴스 하나에 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면은 그 사람 이름을 정신 그 캔터 CEO 지금 그 트럼프의 커머스 세크리터리 그 사람을 자르면은 마켓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엉, 진짜 엉뚱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누가 트럼프가 그 캐비넷 멤버 중에 누구를 자르냐가 중요할 것 같아. 네, 저는 그 마켓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베센트였어요. 그죠? 네, 그렇죠. 베센트는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근데 그 리버레이션 데이의 인터뷰에 보면 베센트가 진짜 엉뚱하게 그 참여가 안 돼 있어. 그렇죠.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거야. 트럼프의 그렇죠. 플랜에. 그래갖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아예 베센트가 차이나 니고시에이션의 리드 니고시에이터예요. 주도하고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 네. 그쵸. 그거는 마켓에 달래는 의미로 하는 거고 음, 그만큼 마켓이 베센트에 믿음이 간다는 거고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은 맞아요. 음. 근데 그 사람을 왕따 시켰잖아. 리버레이션 그랬었죠. 데이한테. 배척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어쨌건 다시 이제 넘버 투 약간 이제 완전히 그쵸. 네, 중간에 가 있죠. 그렇게 돼 또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뭐 이제 얘기가 없고. 네. 나바로 고문한테 좀 세게 이제 나바로. 네, 나바로한테 대었다가 고문한테 대었다가 이제는 지금 시장에 이제 총애를 받고 음. 윤시아 의원님의 또 신뢰를 받고 있는 베센트가 중용을 맡고 있으니까 당분 좀 기다려볼 만한 여지는 좀 아니,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배려는 안 중요하고 하고 월스트리트가 배려하는 사람이 맞아요. 대단한 그 월스트리트는 드라큰 밀러랑 같이 일했고 소로스에서 네, 드라큰 밀러가 CIO 할 때 베센트가 리스크 매니저 했고 그 후로 자기 헤지 펀드 만들어서 네, CIO도 자기가 직접 했고 네. 그 베센이랑 같이 드라큰 밀러랑 같이 또 일한 분이 월시 그 사람이 next Fed chair 그 사람이 내년에 Fed chair 들어오면은 음, 솔직히 그 베센트랑 그 사람이랑 같은 회사에서 같이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서로 잘 알고 그럼 합의도 잘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네. 어쨌건 오늘 이 장 마감된 지금 상황 보니까 다 3대 지수가 다 올라가고 끝이 네, 났죠. 지금 그렇죠. 결국은 이렇게 막 엄청나게 이제 캔들 보면 왔다 갔다 음, 했는데 결국은 뭐 오늘 FMC보다도 이 음, 블룸버그의 보도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 같긴 한데요. 맞아요. 네. 나스닥은 아침에 문 열 때보다 네. 트럼프가 말 잘못할 때보다는 좀 낮은 자리에서 끝났고 네. 다우는 좀 높은 자리에서 끝났네요. 네. 근데 하여튼 마켓이 좋은 데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트럼프가 좋은 말, 나쁜 말로 마켓을 깨트리고 좋은 말로 마켓을 달래서 끝냈네요. 네. 음.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FMC는 재미없었지만 그래도 어쨌건 잘 마무리는 된 것 같은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뭐 저희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장도 마감했으니까 네. 시아님 또 회의를 위해서 보내드리도록 예. 하고요. 저희는 다음 FOMC 때 이제 6월 FOMC죠. 6월 18일 FOMC 때 또 뵙고 그때는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 그때 또 예. 뵙고 오늘 이거 말씀해 주셨던 얘기들 그때까지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좀 확실하게 또 이 전망이 맞을지도 한번 같이 점검해 보면서 또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8일이면 제가 네. 영국 가 있는 날이네요. 영국에서 뵙게 음.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네요. 아니면은 잠깐만. 6월 18일이면 수요일이면은 네. 노. 오케이. 영국 가 있네요. 오케이. 네. 그러면은 좀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때 내가 네. 파리스 갔다가 암스테르담 갔다 영국에 방금 호텔에 체크인하고 하는 것 같아요. 도착하셨을 시간이 되겠네요. 그러면 네. 마켓을 이렇게 열심히 지켜볼 기회는 시간. 없었을 테고. 네. 제가 예, 빨리 정리를 해드리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알겠습니다. 시청, 네, 감사하고요. 네, 시아연이 한번 마지막으로 늦게까지 지금 거의 아침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아, 여러분들께 예. 한번 인사 마지막으로 아, 부탁드립니다. 예. 뭐, 별 뉴스도 없었는데 새벽까지 지켜봐 주시고, 일단 죄송합니다. 올해 말이 많아서 고맙습니다.